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일단 디퓨전 모델 관련해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 아니면 디퓨전 모델하고 그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 어제 그 좀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그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디퓨전 모델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일단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 모델은 일단 지금 클린한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X0라고 하겠습니다. X0가 이제 클린한 데이터고요. 예, 여기에 이제 조금씩 노이즈가 섞여서 궁극적으로 퓨어한 노이즈로 갔을 때가 이제 마지막 시간 그래서 이제 라지 T, X,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orward diffusion process가 있고요. 그러니까 X0에서 XT로 가는 것이 forward diffusion process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노이즈를 조금씩 주는 forward diffusion process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데이터로부터 reverse denoising process를 이제 학습을 해서 사실 reverse process가 이제 generative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ure noise로부터 clean한 데이터로 가는 거고 forward diffusion process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우산에서 샘플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제 노이즈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베타 t만큼의 이제 그 베리언스를 갖는 그 노이즈에서 그 가우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xt-1에서 xt로 가는 거는 다시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xt-1에다가 그 스탠다드 노멀에서 뽑은 입실론 t 그거에 이제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써 xt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고 이 리커전에 따라서 x0부터 출발을 해서 x1, x2, x3 해갖고 점점 더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세한 식은 없지만 이러한 리커전에서 우리는 꼭 굳이 x0에서 만약에 여기에 xt를 갖다가 계산을 하려면 한 방에 계산할 수도 있어요. x0에서 xt로 어떻게 가는지. 굳이 x1, x2, x3 이거를 갖다가 쭉 따르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는 뭐 한 번에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 리버스 프로세스가 바로 이제 XT에서 XT-1으로 가는 건데요.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잘 모델링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이 리버스 프로세스 QXT-1 X given XT는 사실은 계산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는 계산이 어렵지만 이 퀀터티는 계산이 가능하다. X0가 주어졌을 때 이 컨디셔널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델은 그거를 갖다가 잘 근사화하는 모델을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 리버스 프로세스의 디노이징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얘는 역시 가우샨인데 그러면 그때 이제 민값이 뮤 틸다인데요. 그때 민값 뮤 틸다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xt 마이너스 그다음에 입실론 t라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 노멀의 가우샨이고요. 근데 xt라는 건 어차피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민값을 계산한다는 거는 또한 그냥 입실론 t만 우리가 잘 프레딕트를 하게 되면은 뭐 이 계산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세스에서는 입실론 t를 갖다가 잘 예측하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잘
예측하는 그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민 값은 자연스럽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이 입실론 세타라는 그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노이즈 근데 이게 뭐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x0에서 x1 띠띠띠 xt-1 xt 지금 계속 좀 노이즈를 더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x0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xt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요 식이에요. 요 식이 xt예요, 사실. 그러면 xt를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가 더해졌는데 그러면 그 다시 XT에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디노이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XT를 만들어지는데 노이즈가 더해졌는데 그럼 사실 XT를 인풋으로 주고서 그 노이즈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잘 프레딕트를 갖다가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스퀘어드 에러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를 갖다 학습을 하면은 이제 디노이징이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가능해지는 이제 뭐 그런 정도고 그냥 하나 참고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추가를 해놓은 건데 나중에 제가 그 슬라이드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그 논문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어프로치하고 하나는 이제 지금 설명한 노이즈 프레딕션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얘네가 이제 수식적으로 유도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 이 스코어는 이 노이즈 프레딕션의 마이너스의 어떤 스케일링을 갖다가 해준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노이즈 프레딕션이라는 거는 스코어에 비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를 예측을 하든 노이즈를 예측하든 어차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뭐 이거에 대한 데리베이션들은 논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그래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나 뭐 노이즈 프레딕션에 기반한 그 디노이징 프로바빌리스틱 디퓨전 모델이나 사실 같은 모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제일 많이 쓰죠. 현재는 대부분 다 가이던스가 있는 모델이 쓰죠. 컨디셔널 모델을.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고양이를 그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개를 강아지를 뭐 제너레이트 하고 싶거나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특정한 컨디션을 갖다가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냥 막연하게 뭐 아무거나 제너레이트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스페시픽한 컨디션에 잘 부합되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컨디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이런 클래스 레이블 제일 심플하게는 뭐 cat, dog, car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레이블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뭔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photo of an astronaut riding a house on Mars riding a horse군요, on Mars. 이제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한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클래스 레이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뭐 현재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그러한 컨디션은 어차피 컨디션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는 어떤 하나의 벡터 또는 시퀀스 오브 벡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상당히 텍스트 인코더들이 잘 그 프리트레인드된 텍스트 인코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갖다가 시퀀스 오브 벡터로 변환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시퀀스 오브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떻게 이제 이 그 가이던스가 그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 즉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조금씩 그 변경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우리는 이제 스코어 펑션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unconditional score라는 거는 이제 어떤 컨디션이 없는 이때까지 본 것이 이제 unconditional score고요. 컨디셔널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컨디션 Y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스코어 값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컨디셔널 스코어를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이 메이즈 티어렘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그 심플하게 우리가 이 스코어를 갖다가 잘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뭐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 of X given Y. 그러면 이제 베이즈 룰을 적용을 하면 P of Y given X times P of X 나누기 P of Y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로가리즘을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양쪽에. 그러면 log px given y는 이제 이 세 개의 텀들이 쭉 더하고 빼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코어를 구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x sub t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컨디셔널 스코어는 unconditional score 그리고 그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죠. 이거는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log py는 x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날라가서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관련 얻게 되냐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가이던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이디드 스코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unconditional score 이거는 뭐 우리가 unconditional 모델에서 이미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classifier gradient 값을 갖다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런 그 스코어 그러니까 가이디드 스코어 모델에서는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 값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시도했던 거는 그럼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클래시파이어는 학습을 시켜야 그 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를 얻고 그래서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처음 어제 얘기한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클래시파이어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그 이 노이즈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노이즈한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들이 다 학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하나의 노이즈한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한 이제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매 그 스텝마다 노이즈가 조금씩 더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노이지한 데이터에 대한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텍스트 캡션이나 프롬프트들을 컨디션으로 처리하기는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다 사실 지금은 대부분 다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단 지금 보면은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디컴포즈를 해보면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갖다가 학습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클래시파이어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럼 아까 그 식에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 값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옮기면은 컨디셔널 스코어 마이너스 언컨디셔널 스코어 이렇게 디퍼런스로 표현이 되죠. 좀 전에 식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컨디셔널 스코어와 언컨디셔널 스코어가 있으면 그거의 디퍼런스로서 굳이 그 separate classifier를 학습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classifier gradient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 컨디셔널 스코어와 언컨디셔널 스코어를 다 얻느냐 이거. 그래서 이 가이던스 디렉션은 이제 컨디셔널 그리고 언컨디셔널 스코어 펑션의 디퍼런스로서 얻게 되고 그러면 그 가이던스 디렉션을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모델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서 이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두 개를 갖다가 하느냐 하면은 컨디셔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스코어나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나 어차피 서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했었죠. 스코어나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 그럼 이제 컨디셔널은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에서 컨디션까지 들어간 거고요. 언컨디셔널은 이제 이런 그 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언컨디셔널과 그러니까 이제 한 20% 정도는 널을 줘요. 이렇게 학습을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컨디션 해당되는 컨디션을 갖다가 주고 그거에 그 weighted sum으로써 이제 guided noise prediction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써보면 guided noise prediction은 처음에는 그냥 뭐 베이스는 이제 unconditional prediction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스케일이 곱해져 가지고 가이던스 디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 두 개의 디퍼런스로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지금 제가 그 두 개의 디퍼런스로서 그 가이드 디렉션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랑 정확하게 부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베이스 언컨디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여기가 그 가이디드고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해서 쭉 이쪽 방향으로 이제 스케일 S가 1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싱글 모델이 어 그러니까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는 null 토큰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컨디션에다가. 그래서 unconditional도 없고 하나의 모델이 그냥 그 컨디션을 넣든지 아니면은 null 토큰을 넣든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이 guided direction을 이제 두 개의 difference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guided noise prediction network을 갖다가 결정을 합니다. 뭐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왜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현재 제일 많이 쓰이고 실제 이제 사실은 뭐 성능도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도 훨씬 더 적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어제 이거를 잘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서 오늘 이제 요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그 디퓨전 모델은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lassifier free guidance가 지금 현재 그 널리나 아니면 이매진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데 다 쓰이고 있는 기법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고 오늘은 어디 갔지? 어, 잠시만요. 자, 이제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을 좀 볼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좀 이상하게 피곤하죠? 어떠세요? 아니, 그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좀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 오늘따라. 네. 잠시만요. 오늘이 아직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벌써 근데 저도 오늘 뭐 나갔다 왔는데 왠지 모르게 저도 오늘따라 되게 피곤하네요. 네. 졸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막 컨디션 좋고 쌩쌩할 때보다 막 이렇게 피곤할 때가 원래 더 강의가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네. 너무 그 컨디션 좋고 쌩쌩해도 강의에 집중이 잘 안 돼요. 혹시 그 디퓨전 모델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게 좀 어려워서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그 파인 튜닝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파인 튜닝 이외에 이제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그런 이제 파인 튜닝 방법, 대표적인 방법을 갖다가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파인 튜닝을 뭔가 모델 파인 튜닝을 해본 적은 있나요? 음, 이게 아무리 파인 튜닝이라도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 그, 글쎄요. 뭐 이게 뭐 실습을 해보기에 그럼 최근에 여러분 무슨 실습을 하셨나요? 그럼 지난주 토요일 날은 무슨 실습하셨어요? 그, 한 3, 4일 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트랜스포머요? 네. 그럼 뭐 트랜스포머 가지고 뭐 어떤 거를 한번 해보신 건가요? 비전 트랜스포머요? 그럼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가지고 뭐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셨나요? 음, 음. 사실 그 비전 트랜스포머도 사실 프리 트레이닝이 돼 있는 거죠. 네. 프리 트레이닝이 보통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이제 학습된 모델.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모델을 엄청 커다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제 커다란 사이즈의 모델이니까 커다란 데이터 셋을 가지고 사전에 이제 학습을 해놓는 게 프리트레인 모듈이에요. 그러면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각각 뭐 이제 여기 보면 뭐 태스크 1, 태스크 2 그래서 그럼 이제 두 가지의 다른 문제고요. 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태스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구별하는 태스크고 뭐 이게 이제 태스크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냥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튜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모델을. 그러니까 튜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파라미터가 θ면은 그러면 얘는 θ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니셜로 거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θ 프라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태스크는 같은 이니셜 θ에서 출발해 갖고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θ 더블 프라임으로. 이게 그냥 기본적인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의 이제 조금 리미테이션.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파인 튜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타겟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그러면 사실은 잘 튜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또는 뭐 타겟 데이터셋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 데이터셋이 원래 소스 태스크랑 너무 다르면 그러면 뭐 파인 튜닝이 그렇게까지 성능을 좋게 나오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디스트리뷰션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이제 우리의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제 전이를 갖다가 시켜야 되는데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이제 풀 파인 튜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단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풋 X가 들어오면 이렇게 뭐 레이어들을 갖다가 쭉 거쳐서 그래서 이제 아웃풋 Y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모든 여기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모든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다시 back propagation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full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linear prob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 레이어만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만 즉 보통 이제 그걸 우리가 헤드라고 부르는데 걔만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는 다 프리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 그리고 헤드만 학습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헤드만 학습을 하니까 훨씬 오버헤드는 적죠. 그럼 왜 헤드만 학습을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그럼 이제 레이어들을 쭉 이렇게 거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거치고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애가 여기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뭐 Y인데 그러면 보통 이제 아웃풋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웃풋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각각 클래스에 속하는 애들의 그 probability 값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feature extractor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전에 학습을 잘 했으면 사실은 언제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뭐 피처들을 뽑아내는 이 레이어들은 그다지 우리가 뭐 업데이트 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피처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클래시파이어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 마지막 파트는 이제 뭐 아웃풋 노드의 개수도 당연히 달라지고 클래스의 개수에 따라서 아웃풋 노드의 개수도 달라지고 하니까 얘가 이제 이 헤드만 교체를 하고 거기만 추가적 그냥 여기만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는 뭐 그다지.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리니어 프로빙이 이제 가장 어쩌면은 오버헤드도 적은 편인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 프로빙만 하는 것들도 종종 있고요. 그렇더라도 뭐 여기도 조금씩 그래도 튜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풀 파인 튜닝으로 하는데 당연히 풀 파인 튜닝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리니어 프로빙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리소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타겟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 꼭뭐 헤드만 그러면은 튜닝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 그럼 내가 한 요 정도까지는 튜닝을 하고 얘는 고정하겠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 뭐 아니까 굉장히 그냥 다양하게 뭐 한 논문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다 사실 그냥 뭐 트라이얼 앤 에러죠.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앞에 부분은 좀 어떤 종류의 피처인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의 피처하고 뒤에 부분의 피처는 다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 앞부분 early layer에는 어떤 종류의 피처들이 나오나요? 거기는 굉장히 그냥 좀 아주 단순한 그런 피처들이에요. 주로 뭐 엣지라든지 뭐 이런 단순한 피처들이 앞부분에서 뽑혀서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은 뭔가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그런 이제 피처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고정하고 어디를 튜닝할지는 내가 베이직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피처들 파트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앱스트랙트한 피처들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 레이어를 고정하고 어디를 갖다가 튜닝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알고리즘 수정은 파인 튜닝에 알고리즘 수정은 뭐죠? 뭐를 뜻하는 거죠? 알고리즘 수정이? 그냥 학습을 얘기하는 건가요? 모델 수정이요?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거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델의 아키텍처를 바꾼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모델의 아키텍처요? 뭐 모델의 아키텍처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직 뭐 학습은 아니죠. 그냥 아키텍처를 바꾸는 거고 아키텍처를 바꾸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아키텍처를 막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은 그냥 학습을 뜻하는데 그냥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모델 트레이닝 하고 좀 약간 그냥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다시 이제 추가로 학습을 한다는 뜻에서 fine tuning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어차피 그냥 똑같은 에러 메저를 생각하고 backpropagation을 통해서 학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원래 모델의 학습하고는요. 네. 근데 이제 어, 그러나 이제 오늘의 주 타겟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단순한 그 파인 튜닝이 아니라 이제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 이제 주 타겟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최소한 이제 알아야 돼서 그 full fine tuning이 뭔지, 그 다음에 linear probing이 뭔지 용어는 일단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요. 자, in distribution setting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혀져 온 것이 in distribution setting이고요. out of distribution setting은 뭐냐 하면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겁니다. 보통이 대부분이 이제 in distribution setting에서는 full fine tuning이 linear probing보다는 이제 당연히 accuracy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당연해요. 사실은 full fine tuning이 더 섬세하게 모든 파라미터들 다시 조금씩은 다시 또 튜닝을 하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리니어 프로빙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 파인 튜닝보다는, 그러니까 풀 파인 튜닝이 리니어 프로빙보다도 사실 더 안 좋아진다는 성능이 상당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는 경우에. 뭐 물론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을 때도 이게 어떠한 시프트인지에 따라서 뭐 그거를 보정해 주는 방법들도 쓰고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딱 뭐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차차 그 제가 한번 가끔씩 그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강의는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의 가장 주 관심사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주 관심사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uncertainty, distribution shift, 그리고 이제 probabilistic한 소드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특히 이 메디칼 쪽에서는 이제 uncertainty들을 잘 계산하고 uncertainty들이 잘 고려가 돼야 되고, 뭐 이제는 AI를 적용할 때 그게 꼭 필수적으로 첨부가 돼야 된다 뭐 그러한 것들이 뭐 아마 요구가 된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 메디칼이나 뭐 이런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특히 메디칼이나 바이오 쪽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uncertainty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네. 드디어 이제 제가 거의 uncertainty quantification과 관련된 거를 최소한 5년 이상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거의 의무적으로 그런 기술이 이제 들어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AI에도. 그러니까 AI가 이제 만약에 메디칼이나 바이오 쪽에 적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저의 그 주 관심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일단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합니다. 그거를 하나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기껏 해봐야 한 30년 정도밖에는 연구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연구한 게 한 5가지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한 번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중요한 거를 하는데 각각을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하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한 5개 정도 했나요? 근데 이제 지금도 한 두세 가지 아주 흥미진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어야지 항상 내가 뭔가 이런 살아 있다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느끼는 거죠. 잠시만요. 김희봉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ID와 OOD 두 가지를 해서 최종 선택해야 정확도가 높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in distribution인지 out of distribution인지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딱 그런 세팅을 해놓고 이제 몇 가지를 비교하니까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요거보다 좀 나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냥 뭐 달랑 테스트 데이터만 있는데 그러면 이게 in distribution인지 out of distribution인지 모르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이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먼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디텍트하는 방법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은 가설 검증 방법이에요. 근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도 크게는 일단은 크게는 코베리의 시프트인지 아니면 레이블 시프트인지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베리의 시프트라는 거는 X의 디스트리뷰션이 변했느냐, 트레이닝과 테스트. 레이블 시프트는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Y의 디스트리뷰션이 변했느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다 그냥 보통 우리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이 케이스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얘기할 때 코베리의 시프트를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코베리의 시프트를 갖다가 디텍트하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디텍션을 하고 디텍트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보정하는 특정한 방법들을 이제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디스트리뷰션 근데 사람들이 이런 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거의 신경을 쓰지는 않죠. 아직까지 현재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서 하면은 이제 그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머신러닝과 관련해서는 제가 중요하다 한 거를 믿으면은 그 믿는 사람은 항상 잘 돼요. 잘 됐어요.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었던 학생들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꼭 성공합니다. 음.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딴 거는 전혀 모르지만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항상 제 예측은 항상 컨피던트한 예측이에요. 컨피던트한 예측이요. 네. 아니 뭐 제가 저기 그 사이비 종교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는 하여튼 중요한 거 제가 최대한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일단 이제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네,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약간 그 투 스텝 스트레러지인데요. 네,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 하고 풀 파인 튜닝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다 지금 이 ICLR이라는 컨퍼런스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냥 아이클리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딥러닝에 있어서는 거의 넘버원 컨퍼런스예요. ICLR이. 여러분들이 어, 저는
별로 이게 성격들이 좀 있어요. 그 컨퍼런스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의 메인 컨퍼런스도 뭐 좋죠. 좋지만은 뭐 저는 좀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요. 좀 그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일단은 딥러닝의 가장 베스트 컨퍼런스에 발표가 됐는데 어,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처음에 리니어 프로빙을 하고 그 다음에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out of distribution 케이스에서는 성능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어, in distribution 테스트가 이제 in distribution 테스트에서는 파인 튜닝 그냥 그 풀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성능이 85.1%, 리니어 프로빙을 했을 때는 이제 82.9%,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빙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85.7%. 근데 이제 out of distribution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하니까 59.3% 성능이 좀 확 많이 떨어지죠. out of distribution. 그런데 상대적으로 리니어 프로빙은 그때 66.2%. 그러니까 그냥 그 풀 파인 튜닝보다는 이제 더 좋은.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빙 하고 파인 튜닝을 하니까 68.9%.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프랙티컬한 투 스텝 스트래티지인데요. 어 조금 더 그냥 안전한 성능을 원한다면 리니어 프로빙하고 풀 파인 튜닝을 갖다가 하는 게 인 디스트리뷰션이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다 두 가지보다는 성능은 더 좋고 이게 특히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더 좋다는. 네, 자, 이제 그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프라이머리 에피션트 파인 튜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프리트레이닝은 대략 뭐 이것도 이제 좀 요새는 적게 잡은 걸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한 GPU가 한 1000개 정도는 가지고 한 10,000시간 이상 투자를 해갖고 엄청나게 커다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몇 주 이상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게 보통은 프리트레이닝에는 비용이 일단 100억 원 이상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점점 더 커져서 지금 뭐 요새 그냥 그 챗GPT 같은 것만 하더라도 그때 뭐 처음에 나왔을 때 기준으로도 한 몇백억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한번 트레이닝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하여튼 일단은 100억 원 단위의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작은 사이즈의 모델 프리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이 정도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그 모델인 경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은 한 GPU가 그래 한 10장, 한 뭐 100시간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우리의 그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뭐 비용은 한 1,000만 원대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인 튜닝보다도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없을까 해갖고 그 이후에 나온 기술이 이제 프롬프팅을 통해서 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은 다 고정을 하고 프롬프트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작은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이거는 훨씬 뭐 거의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죠.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primary efficient fine tuning이 그 프롬프팅 기술도 primary efficient fine tuning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많이들 사용은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pre-trained 된 large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좀 조정을 하는 해서 그래서 이제 스페시픽한 그 태스크나 도메인에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파인 튜닝이지만 아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computational resource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드는 그런 그 파라미터들의 숫자도 최소화하는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는 기술인데 뭐 그 PFT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뭐 additive PFT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색으로 된 거는 frozen 됐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 고정했다는 거예요. 학습하는 게 아니라 frozen은 그리고 이제 핑크로 돼 있는 것만 학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네트워크에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걔는 고정하고 약간만 런어블한 파라미터들만 학습을 해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합하는 그러한 기법이 이제 애디티브고요. 셀렉티브라는 거는 많은 파라미터 중에 일부분만 튜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reparameterization PFT라는 거는 그 일부분만 학습을 해서 걔를 갖다가 이제 그 원래 있는 거에다가 합치는 뭐 이제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그 C번에 해당되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C번에 해당되는 기술인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파인 튜닝을 하려면은 이마만큼의 파라미터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원래 파라미터가 만약에 뭐 1밀리언 개가 있었다면 그럼 1밀리언 100만 개 파라미터들을 다 조금씩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그레디언트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한 오버헤드죠. 그러지 말고 뭐 100만 개가 아니라 한 그거에 뭐 100분의 1? 뭐 100분의 1개 정도만 이제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하고 얘를 얘랑 잘 합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파인 튜닝이 된 그러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게 뭐 어떤 기술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로라라는 이제 로라만 알면은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제 로라가 나오고 나서 워낙 이제 로라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 조금씩 다른 또 아이디어가 추가가 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더 썼어요. 그래서 로라가 있고 베라가 있고 노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베이지안 로라는 일단 여기서는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도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고 모르는데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 쓰는 기법이거든요, 로라를. 어, 근데 이제 그냥 제,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제 나와바리예요, 베이지안은. 예, 근데 이제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쓸 일은 현재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강의에서 뺐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로라. 어, 저기 여자 이름이 로라라는 게 많죠. 그 뭐지?
노래 제목도 로란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로라. 네. 근데 그거랑은 좀 스페링은 아마 다르고요. 근데 이제 로라는 이제 뭐냐? 로라는 low rank adapt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low rank 이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나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주 강의랑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주에서 이제 low rank 뭐 approximation 뭐 이제 이런 거 좀 약간 이 matrix decomposition이나 linear algebra에서 이제 low rank approximation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웠거든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여기에도 쓰이는데 뭐 당연히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일단은 low rank adaptation 그, 또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로라도 어디에 발표됐느냐? 이것도 아이클리어 2022년. 네. 그래서 이제 low rank adaptation of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이제 워낙 뭐 LLM들이 엄청나게 파라미터가 많잖아요. 그러면 LLM 파인 튜닝 하는 것도 그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거 사실 웬만한 리소스로는 LLM 파인 튜닝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LLM 뭐 작은 사이즈가 뭐 빌리언 단위 아니에요. 뭐 7 빌리언도 작은 LLM 아닌가요, 요새는? 7 빌리언 파라미터들을 갖다 다 튜닝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인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조금 다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뭐 포지셔널 인코딩, 멀티 헤드 어텐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돼 있고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은 이제 쿼리키 밸류로 돼 있고 뭐 좀 여기서는 이제 쿼리키 밸류가 같은 그 시퀀스에서 오니까요. 빨간색이 쿼리, 파란색이 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밸류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인풋 시퀀스 X들이 있을 때 셀프 어텐션을 한 결과는 이제 Y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주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XI하고 XI가 XJ에 얼마나 어텐드를 갖다가 해야 되는지 그 코에피션트가 계산이 되고 그 코에피션트들의 웨이티드 썸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실제 이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각각 쿼리 키 밸류를 프로젝션 시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 그래서 이제 이 WQ라는 매트릭스, WK라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밸류인 WV라는 매트릭스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트랜스포머에서 파라미터들은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얘네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파트에 있고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얘가 제일 많은 거예요. 많은 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로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이피션트한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도대체 그럼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최소한 먼저 알아야 얘네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 대신에 그러면 요런 게 쓰이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파라미터들은 주로 어떠한 파라미터들을 주 타겟으로 우리가 하는지를 이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거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많아 이게. 자, 그래서 로라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그 매트릭스 W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 레이어에 적용이 돼. 자, 그럼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X에 W가 곱해져서 H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프로젝션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x가 d 디멘전이면 w가 이제 d by d라고 하면 h도 d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근데 w는 이미 pre-trained 된 weight이에요. 일단 지금 어, 사전에 다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W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W가 조금 조정이 그러면 원래는 H는 WX였는데 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W가 W 변화된 양을 뭐 델타 W라고 하겠습니다. 변화된 양을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H는 W 플러스 델타 WX고요. 그러면 WX 델타 WX. 자, 그러면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변화된 양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웨이트 델타 WX.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원래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들이 업데이트된 양이 이제 델타 W.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W야 뭐 그냥 그대로 두고. 응?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low rank approximation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A 곱하기 B.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델타 W라는 게 이러한 매트릭스잖아요. D by D. 그렇죠? 얘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잘못 그렸습니다. 제가. 맞죠, 맞죠. 이렇게 쓰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B하고 A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델타 W에 비해서. 응?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데이트 되는 델타 W의 low rank approximation을 이용을 해서 AB로 decompose를 하고 AB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를 업데이트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델타 W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ine tuning이 된 weight은 WFT라고 쓰면은 fine tuning이 된 weight이라는 거는 pre-trained 된 weight, 그러니까 원래 뭐 고정되어 있는 W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는 파트를 이제 델타 W라고 썼어요. 그럼 어댑테이션 되는 델타 W만 이제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델타 W는 새로 입력된 게 아니라 파인 튜닝에 의해서 변화된 양만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면은 W가 W 프라임 이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러면 이 바뀐 W 프라임이라는 거는 W에서 바뀐 양만 보면은 이제 그게 델타 W.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뀌는 양 그것만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걔를 이제 우리가 low rank approximation을 통해서 BA.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W는 델타 W도 D by D인데 이거를 우리가 BA로 decompose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D by R이고 A가 R by D인데 R이 D보다 엄청 작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수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A, B만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만 바뀌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때 W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A, B가 학습이 다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파인 튜닝된 웨이트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우리 파인 튜닝된 웨이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행렬에서 1이 5가 되었다면 4가 델타. 그러니까 값이 1에서 5로 바뀌었다면은 그럼 이제 4만큼 바뀐 거니까 그렇죠. 델타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뭐 얼마나 바뀌는지는 이제 모르죠. 파인 튜닝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바뀌는 파트를 따로 이제 우리가 띄어내고 어차피 걔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 바뀌는 부분을 그냥 d by d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걔를 이제 BA로 로우 랭크로 디컴포즈를 하면 그러면 걔를 컨트롤하는 파라미터가 훨씬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24 바이 1024였다고 치겠습니다. W가. 그러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얼마예요? 1024의 제곱이니까 이게 한 2의 20승이고 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024 바이 1024면 벌써 한 100만 개의 파라미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low rank approximation을 이제 B 곱하기 A 해서 1024 바이 16 바이 1024로 디컴포즈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1024 곱하기 16의 2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한 2의 15승이고요. 그러면 32,000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 대 3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애초에 그냥 파인 튜닝을 하면은 100만 개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제 low rank approximation을 통해서 어댑테이션을 하면은 32,000개 정도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세이브거든. 그런데 이러한 W가 하나만 있느냐? 라지 랭귀지 모델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리에 곱해지는 W만 해도 뭐 한 개겠어요? 그게 뭐 층층이 또 쌓여져 있고 키에 곱해지는 또 매트릭스가 있고 밸류에 곱해지는 매트릭스가 있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니까 기본적으로 8개 헤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8 하면 24개의 W가 있고 그런 것들이 6개 있으면은 또 24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100 몇십 개입니다. 네, 144. 오,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세요? 144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44개인데 한 개당 100만 개예요. 왜냐면 W 하나에 100만 개씩 있으니까. 그럼 144 곱하기 또 100만. 이러면 뭐 이제 자꾸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개를 32,000으로 줄인다면 엄청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파퓰러한 방법이 된 거죠. 커다란 모델인 경우는.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배웠던 로우랭크 어프락시메이션 그냥 그거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주에서 이제 뭐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머신러닝에서는 종종 자주 사용이 되고 중요하다고 아마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아이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로라의 그 어드밴티지를 보면은 어 이제 우리가 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재미난 건데 이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이제 파인 튜닝을 이걸 이제 어댑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면은 요것만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BA 델타 W 요거죠. 그럼 이제 B하고 A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하고 A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타겟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타스크 1 데이터를 가지고 뭐 B하고 A를 갖다가 학습을 했습니다. 걔를 갖다가 뭐 B1, A1이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타스크 2에 대해서 다시 또 뭐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B2, A2라고 하겠습니다. 또 타스크 3, B3, A3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잘 저장을 해놔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이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태스크 3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와서 툭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에다가 B3, A3만 딱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태스크 3로 돌아가는 모델이 되는 거고 다시 그 B3, A3 띄어내고 B2, A2를 집어넣으면 태스크 2 전용으로 돌아가는 모델이 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댑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댑터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댑터를 갖다가 쫙 여러 개 각각 그 타스크별로 또 파인 튜닝을 해서 어댑터들 갖고 있다가 하나의 모델인데 자, 어댑터 1을 끼우면 타스크 1으로 돌아가고 어댑터 3를 끼우면 타스크 3로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 어댑터라는 그 개념이 이제 뭐 로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댑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일단 뭐 그 학습되는 파라미터의 숫자는 뭐 드라마틱하게 줄인다는 게 있고 이게 뭐 어떤 뭐 로라를 한다고 해서 뭐 인퍼런스의 레이턴시가 더 추가로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그냥 뭐 사실 다른 또 프라이머리 이피션트 테크닉하고 같이 쓰일 수도 있어요. 뭐 걔네랑 그렇게 뭐 접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독립적으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또 로라 테크닉을 쓸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장점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어댑터를 이용하면 기본 근간에 여러 변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딱 그 기본 모델이 있고 어댑터만 갈아 끼워서 다른 타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하여튼 그러니까 로라도 어댑터의 한 종류고요. 어댑터들은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로라는 상당히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 어댑터인 셈이죠. 로라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가요? 퀀타이제이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파인 튜닝으로 변화되는 양, 그것만 따로 변화되는 양만 우리가 계산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파인 튜닝이라는 게 그 파트만 우리가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의 숫자를 현격하게 줄인다는 게 키 아이디어. 그 퀀타이제이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뭐 그런 뭐 로보타는 아마 그 버트의 아마 좀 변형된 그 모델인데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 태스크에서 뭐 이제 아마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기본적인 LLM이 있는데 그냥 파인 튜닝을 할 때는 125 밀리언 게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로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한 0.3 밀리언 정도로 확 줄거든요. 원래는 한 125 밀리언이었다가 한 0.3. 뭐 그 외에 이제 뭐 또 다른 어댑터들도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면 뭐 125 밀리언에서 한 0.3 밀리언.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거의 한 100분의 1보다도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또 보면은 뭐 355 밀리언에서 한 0.8 밀리언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현격하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다. 네, 이제 뭐 하여튼 일단 요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나머지 변형된 형태인 뭐 베라나 도라들은 뭐 그거는 이제 알아도 그만 뭐 몰라도 그만 사실. 그러니까 로라만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 논문을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쿼리 키 밸류에 해당되는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들을 다 로라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얘네들 실험을 보면은 키하고 밸류에 관련된 그 매트릭스만 로라를 적용하고 잠시만요. 그거 한번 그 논문이 그 논문을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이 논문이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로라 논문이 어디 있죠? 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아마 그 실험이나 그쪽 파트 저 뒷부분에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여러 케이스를 실험했는데 쿼리키 밸류 그 매트릭스들을 다 적용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분만 선택해서 로라를 적용을 했는데 뭐 그렇더라도 성능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은 어떤 매트릭스의 로라를 쓸지는 그 논문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라를 볼까요? 그다음에 그 로라에서 그 보면은 이제 여기에 B 콜 0, A는 뭐 가우시안 이거는 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A는 그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했고요. 가우시안에서 그러니까 제로민의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고 보통 B는 그냥 전부 제로로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애초에 그 논문에서 서제스트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래서 H는 WX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W가 이제 W 그러니까 원래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갖다가 그냥 W0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이제 델타 W가 돼. 근데 이제 이 베라는 이제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이 델타 W를
다시 이제 이렇게 디컴포즈를 했어요. 감마 B, 그다음에 B, 감마 D, A 이렇게 디컴포즈 해서 이제는 심지어 A, B도 그냥 고정을 시키고 요 다이아고널한 스케일링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네. 하도 이제 뭐 로라는 이제 워낙 많이 쓰는 거라서 이제 저는 그거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제가 만들었을 때가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막 이런 또 새로운 논문들이 나와서 아마 제가 여기다가 2, 3년 전은 아니네. 이게 2024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를 아마 작년에 제가 어디에선가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찾아보고 내일 리뷰를 할 때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이게 얼마만큼 세이브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노라라는 거는 우리가 이 웨인 매트릭스 있잖아요. 이 웨인 매트릭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웨인 매트릭스가 D by K면은 얘를 갖다가 그 이 V라는 요게 이제 이 directional matrix에 해당이 되는데 V가 그거를 이제 normalize를 하고 이 M은 이제 magnitude 벡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이 directional matrix의 이제 그 magnitude 그래서 이렇게 magnitude하고 이제 direction으로 이렇게 이제 decompose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적은 잠시만요. 이게 장점이 음, 점이 정확하게 뭐였더라.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더 학습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 베라하고 도라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로라까지만 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은 더 특수한 케이스라서 뭐 사실 뭐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로라를 본 김에 이제 좀 그거의 후속작들이 또 여러 개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였는데 뭐 이거 저도 뭐 한 번 정도만 그냥 그때 강의를 하고 뭐 특별히 제가 이걸 쓰는 테크닉이 아니다 보니까 잘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저도. 자, 일단 오늘은 어, 일단 로라 관련해서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뭐 오늘 질문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그 프롬프트 튜닝 기술이라는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기술은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아주 적합한 프롬프트를 학습을 통한 거죠.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는 freeze를 하고 프롬프트만 튜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댑트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굉장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거는 이제 내일 클린 모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배운 거에서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다시 또 뭐 클립 모델을 또 진도를 나가기는 좀 시간이 애매해서 그렇고 뭐 질문이 뭐 혹시 아무거나 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괜찮으세요? 근데 유난히 오늘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더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들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저도 좀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거든요. 날씨 탓인가? 근데 이게 한 분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여튼 몇 분의 그 얼굴을 보면은 오늘따라 좀 유난히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음. 오늘 뭐 회사에서 일이 많으셨나요? 아, 음. 그럼 오늘은 조금 딴 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분 일찍 끝내도 괜찮나요? 로라와 도라. 예. 45분까지는 있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몇 분은 더 질문을 하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질문이 없으시네요. 음, 음. 교수님, 네, 만약에 교수님 아까 전에 연구 분야이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공부하고 네, 싶으면 네. 어떤 논문을 찾아갈 때 현재 어떤 논문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게 뭐 이렇게 딱 하나 논문으로부터 뭐 출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기가 이게 그 어떤 뭐 아직 이렇게 막 딱 잘 정립된 이제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안에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또 그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출발을 할 수 있는 논문들을 뭘 봐야 되는지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뭐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특별히 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는 경우에 uncertainty를 또 어떻게 뭐 잘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을 때 어떻게 잘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내용들은 많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 어,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무슨 예를 들어 이 논문을 보면 된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서베이 페이퍼 같은 게 있나?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이 도메인 또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서 어떠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예상이 되는지 그거를 예상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부터 뭔가 한번 대표적인 방법들을 보면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 안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고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거랑 관련해서는 뭐 강의를 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제일 그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대중성을 봤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서 제일 논문들을 많이 쓰는 그쪽은 여기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제일 그냥 어, 제일 대중성이 있는 제일 많이 알려진 그런 그러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 이렇게 키워드만 서치해도 이렇게 대표적인 논문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뭐 제가 뭐 9월 달에 한번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번 제가 아주 그 베이직한 테크닉들은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성 있는 분야.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요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